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모르면 논리학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굉장히 숙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논증은 전제들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논증이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기 위해서는 이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적절한 논리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어야지만 좋은 논증인가,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판에서 조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T1서부터 T에는 전제들이고 C는 결론입니다. 논증을 이건 논증이죠. 논증은 도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 C는 결론이고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논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좋은 관계가지만 좋은 논증이 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 논리적인 기준.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은 타당성과 개연성입니다.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적절한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냐를 보는 그 기준은 타당성과 개연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좋은 논증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건전성이라는 기준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고 우선 이거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당성. 한 논증 A는 타당하다. if and only if, 이건 if and only if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if로. if and only if A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 이게 타당성을 설명하는 조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제들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개연성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논증 A는 개연성이 높다. if and only if A의 전제들을 모두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칠판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타당성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호중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정호군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그러니까 한 논증은 타당하다. 타당하다 하면 어때야 돼요?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동시에 없다.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 그럼 타당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타당하지 않다는 누구에 따라서 해보면 전제들이 이거에 따라서 해보면 어떻게 되죠? 전제들이 모두 참여. 참이고.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가 되겠죠. 있다가 되죠. 자, 타당성의 정의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굳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하세요. 단위로. 그러니까 타당성은 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있으면 타당하지 않고 없으면 타당하죠. 그러니까 뭐의 유무에 의해서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은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타당성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조금 약식화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네모, 세모, 수평선, 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네모, 세모는 뭘 의미하겠어요? 전제인. 이건 전제들이죠. 네모와 세모라는 명제로 구성된 전제와 오라는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이라는 얘기예요. 타당성을 요거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타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모가 참이고 세모가 참이고 오가 거짓인 이런 가능성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 타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참여해요.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야지만 되죠. 없으면 타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를 해주는 거예요? 타당성 개념은. 이 경우를 보세요.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F가 나왔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인 전제로부터 거짓 결론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제일 나쁜 경우 아니에요. 우리가 논증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전제들은 뭐 해주는 거예요? 결론을 보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제들로부터 거짓 결론이 나왔다.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게 타당성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면 반드시 뭐가 보증돼요? 참인 전제로부터는 참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증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개연성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높은 논증의 경우에는 전제들은 모두 참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으면 그 개연성이 높은 논증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낮은 논증이고. 내용 조금만 읽어봅시다. 타당성은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죠. 정도를 허용하지 않아요. 타당하면 전제들이 참여하면 결론 반드시 참여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한 논증이 타당하면 전제들이 참일 경우 결론도 반드시 참입니다. 반면에 개연성이 높은 논증은 전제들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을 뿐 결론이 거짓 가능성은 존재해야 하네요. 항상 존재하죠. 따라서 한 논증의 개연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에요. 이해되죠? 네. 정옥은? 네. 자, 아까 본 그 유현진 선수에 대한 논증, 이거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제일 끝에가 이 논증이죠. 자, 이 논증 타당해야 안 해요. 우선 타당성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면 유현진 선수가 30대 초반이죠 지금. 30대 초반인데 유현진 선수는 40대 이전에 은퇴 안 하고 계속 버틸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거짓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당한 논증이야 안 해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죠. 그러나 그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높아요?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 40대 이전에 은퇴하죠. 그러니까 뭐 유현진도 평범하지 않고 좀 잘하는 야구 선수지만 유현진 선수도 40대 이전에 은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건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든 논증은 타당성이라는 그 기준하고 개연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증은 어떻게 구별이 될 수가 있냐면 근데 일어날 필요 없겠다. 이건 다음에 있겠다. 논증은 우선 타당한 논증하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으로 구별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은 전제들이 참여 결론 반드시 참이니까 타당한 논증은 그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논증이에요. 반면에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이건 개연성이 높은 논증도 있고 개연성이 낮은 논증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지금 그림처럼 타당한 논증과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구별하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개연성이 높은 논증과 개연성이 높지 않은 논증을 구별하는 게 이게 그 적절한 구분 방식인 것 같아서 난 이런 구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타당성과 개연성이 실제로 구체적인 논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모든 한국 남자들은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높다. 두 번째 전제는 길동이는 한국 남자이다. 길동이는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높다. 이거 타당한 논증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 결론 반드시 참이죠? 예. 그래서 타당한 논증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타당한 논증이에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좋은 논증으로 보여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모든 한국 남자들이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높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길동이도 평범한 한국 남자를 지칭하는 거라면 이 길동이가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높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좋은 논증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논리적인 관계를 볼 때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 반드시 참이라는 그런 타당성의 관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논증이긴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논증에서 첫 번째 전제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게 참이죠. 예. 실제로 참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한국의 대학생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이것도 실제로 참입니다. 결론은 어때요? 모든 한국의 대학생들은 인간이다. 이건 실제로 참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그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정옥은 예. 타당한 논증이에요? 이건 타당하지 않죠. 아,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들도 실제로 참이고 결론도 실제로 참이지만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죠.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 기준에 따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 중에 일부가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결정할 때 전제들이나 결론이 실제로 참이냐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뭐만 보는 거예요?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만 보는 거죠.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타당성의 경우는. 자, 이 논증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해는 동쪽에서 떴다. 이게 전제고 결론은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왜?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서쪽에서 들 확률도 있고. 여기 밑에 적어놨죠? 예. 오늘 자정 조금 전에 커다란 수행성이 지구랑 충돌해가지고 그 스핀을 반대로 줬죠. 지구에 도는 방향을. 그럼 어디서 떠요? 내일은? 서쪽에서. 서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지라도 결론이 거짓 가능성이 존재하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죠. 자, 그런데 개연성의 입장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 개연성의 입장으로 보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 논증이죠. 그 논증의 평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그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 위해서 성립해야만 하는 그 타당성의 조건과 관계된 얘기인데요. 타당하려면 어때야 돼요? 전제들이나 결론이 실제로 참이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만 없으면 되죠. 근데 이러한 그
타당성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실제로 거짓이고 이런데 어떻게 타당할 수 있냐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봅시다. 양서류가 이거 언뜻 보기에 좋은 논쟁이 아니에요. 결론이 우선 사자는 수식 동물이죠.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논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논쟁 타당한 논쟁입니까 아닙니까? 타당해야 안 해요? 타당합니다. 이건 타당한 논쟁이죠. 왜 타당한 논쟁이에요? 전제가 타당하지 참이고 않으려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전제가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F인 이런 가능성이 존재해야지만 타당하지 않은 논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전은 양수류 아니니까 양수 아니라고 참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첫 번째 전제가 참이려면요. 양수류 아니어야 되죠? 네. 요거는 건화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요거 거짓이에요. 이쪽 부분이. 그럼 첫 번째 전제가 참이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요? 첫 번째 전제가 참이려면 사자는 초식동물이거나 양서류라고 그랬는데 양서류가 아니면서 참이려면 초식동물. 사자는 초식동물일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거 둘이 참이려면 이거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실 가능성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타당성을 따질 때는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죠. 뭐만 보증되면 돼요?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TTF의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얘기죠. 내가 그 대면 강의할 때는 TTF를 뭐라고 불렀냐면 김정은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뭐 외계인이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TTF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예요. 저거 있으면 안 돼요. 저거 있으면 타당하지 않은 논쟁입니다. 이런 그 타당성을 가진 이러한 특징, 이건 그 컴퓨터랑 비유해서 설명될 수 있죠. 그다음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거 컴퓨터라고 합시다. 이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죠.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정보를 입력하면 뭐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웃풋이 나와요. 해봅시다. 그래서 참인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참인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계산해가지고 이 길동이라는 컴퓨터라고 했어요. 길동이. 이 컴퓨터가 F인 정보를 출력을 해냈어요. 그럼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안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요. 이거 폐기 처분해야죠. 이거 참인 정보 집어넣는데 F인 게 나오니까. 근데 봅시다. 내가 F인 그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어요. 근데 잘못된 그 출력이 나왔어요. 잘못된 정보가 아웃풋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컴퓨터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입력한 사람 잘못이죠. 이 컴퓨터 잘못 아니죠. 그 타당성의 정의가 해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장치면 여기에다가 출력을 T를 하면 타당성이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가 보증돼요? T가 나오고. 참인 결론이 나온다는 게 보증된다는 얘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타당성의 정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뭘 배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TTF. 참인 전제로부터 거짓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 그 자체를 배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두 개의 논증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논증,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전제들도 실제로 참이고 결론도 실제로 참이죠. 그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그 논증 타당한 논증입니다. 유수가 얘기해봐. 타당합니다. 타당해요? 아닌가요? 타당합니다. 타당해? 정호는? 자,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죠? 타당성은 전제들과 결론이 실제로 참이냐 아니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관없다 그랬죠? 네. 참인 전제로부터는 참인 결론만 나오는 걸 보증해 주는 게 타당성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전제는 실제로 참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수도가 서울 아닐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지금 수도를 옮기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지라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B는 어떤 예예요? 전제랑 결론이 실제로 참인데도 타당하지 않은 논증의 대표적인 예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논증은 아이오는 강호동보다 키가 크다. 강호동은 서장훈보다 키가 크다. 아이오는 서장훈보다 키가 크다.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이거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다들 신기한. 타당해 안 해요? 타당. 아이오는 그림은 대부분 아이오는 누구보다 크다 그랬죠? 강호동, 호동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키의 관계를 내가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전제에 따르면 아이오는 누구보다 커요? 강호동보다. 강호동보다 커요. 강호동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에 따르면 강호동은 서장훈보다 커요. 서장. 서장훈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죠. 셋 사이에. 첫 번째 전제랑 두 번째 전제를 받아들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전제에 따르면 아이유는 서장훈보다 커야 안 커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죠. 타당한 논증이죠. 자, 이 C에서 전제들과 결론 전부 실제로 참여해야 안 해요? 실제로 참이죠? 네, 참입니다. 실제로 참이죠. 실제로 참이지만 실제로 거짓이죠. 전부 실제로 거짓이죠. B 아니었어요? 아, C. 실제로 거짓이죠. 실제로 거짓이지만 타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 거짓인데도 타당한 그 경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논증의 전제들을 개연성이 없더라도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모두 참일 수 있는 가능 세계를 상상을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들이 모두 참인 그런 가능 상황에서 결론이 모순 없이 도출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면서 그 결론이 모순 없이 거짓일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얘기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가능 상황을 상상할 수 있으면, 그럼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으면 타당한 거고 그렇게 하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내가 그 실제로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에 타당성 타당한 논쟁, 좋은 논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당한 논쟁, 좋은 논쟁이죠. 그다음에 개연성이 높은 논쟁은 좋은 논쟁. 이것도 좋은 논쟁이죠. 자, 실제로 좋은 논쟁은 뭐냐면 우선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이면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논쟁이에요.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이면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논쟁. 그러니까 타당한 논쟁에는 어떤 논쟁이어야지 실제로 좋은 논쟁이에요. 타당하면서 전제들이 모두 어때야 돼요? 참여해야 합니다. 전제들이 실제로 참. 개연성이 높은 논쟁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논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논쟁, 건전한 논쟁, 이런 논쟁을 건전한 논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 논쟁을 건전한 논쟁이려면 우선 타당한 논쟁의 경우에는 어때야 돼요? 우선 타당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균합 논쟁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우선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들이 실제로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되죠. 이게 실제로 참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이 부분 봅시다. 자, 이 논쟁 봅시다. 이거 타당한 논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까. 타당합니다. 이거 타당한 논쟁이었죠? 왜 타당한 논쟁이었어요? 문제들이 모두 참이고 이 전제들이 참여면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죠? 네, 명백하게 타당한 논쟁이에요. 근데 건전한 논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건 첫 번째 전제가 명백한 거짓이죠. 명백한 거짓이에요.